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지입니다. 투자자라면 매년 바뀌는 세법을 잘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 수익과 자산 관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절세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실수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세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해서 멀리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똑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2025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IRP, ISA, 연금저축, 미국 주식, 금투세, 비트코인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투자와 관련된 변화, 그리고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까지 핵심만 딱 뽑아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 누릴 수 있는 혜택 정보까지 다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존 25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 금투세가 뭐였냐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투세를 두고 여당에서는 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금투세 시행 반대를 했었고 반면 야당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이 금투세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 현행 유지,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계좌 도입 삭제입니다. 작년에 많은 투자자분들을 설레게 했던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발표됐었죠. 기존의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 또한 대폭 상향해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 경우 ISA 계좌 가입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대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국내 투자형 ISA 계좌도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10일 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 수정 가결안을 보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가 모두 다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모두 기존대로 유지되고요. 국내 투자형 ISA 계좌 도입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이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으로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이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무산된 것이 너무너무 아쉽네요. 또 언제 개편이 될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혜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TR ETF 폐지입니다. 단 여기서 국내 주식형 ETF는 제외이고요. 주된 골자는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이 펀드 내에 남겨둘 수가 없고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만 여기서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무래도 해외 주식형 TR ETF 중에서는 가장 시총이 큰 상품을 가진 운용사가 코덱스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기존의 코덱스 미국 S&P 500 이렇게 TR 붙은 종목은 이제 TR이 삭제된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종목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명이 바뀐다는 알림톡도 오늘 오더라고요. 1월 24일자로 종목명이 모두 변경되었고요. 제가 증권사 앱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뒤에 TR이 없어졌습니다. 해당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제 분배금 자동 재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은 분기배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다른 대표 지수 ETF와 마찬가지로 1월, 4월, 7월, 10월 말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합니다. 해당 상품의 첫 배당일은 5월 두 번째 영업일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비단 해외 주식형 TR ETF만의 문제가 아니라 TR 지수를 추종하는 기초 지수를 갖는 금리형이나 채권형 상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껏 잘 활용하고 있던 상품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주식형만 제외한다는 거 정말 화가 나네요.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주식이 포함이 된 거고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이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ISA 계좌 세제 확대 무산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해당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독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증여 이후에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여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애플 주식을 1억 원어치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애플 주식이 5억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 다음 이 주식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배우자가 바로 매도를 했다면 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주식가액, 그러니까 5억으로 산정이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억 원의 매도 차익을 보고도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절세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하셨던 방법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내가 만약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 그러니까 남편이 애플 주식을 최초에 매수했던 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만약 매도를 한다면 취득가액은 1억으로 계산이 되어서요. 양도소득세는 무려 8,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증여를 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절세를 하려면 미국 주식을 증여한 다음 1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하셔야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아쉽게 된 부분 중 하나이죠. 다섯 번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입니다. 기존에는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고 세율 20% 분리과세 예정이었는데요. 이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최근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유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및 분리과세 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과 동일하고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연간 1,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만약 초과하게 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고요. 기준이 1,500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과 동일하고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이건 지방소득세 포함이고요. 연봉 5,500만 원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은 13.2%입니다. 연금저축에만 납입했을 때는 600만 원, IRP만 납입했을 때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어찌됐든 이 연금저축과 IRP 두 개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율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한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2년 연속해서 동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도 208원.4원으로 2024년과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결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투세 폐지되었고요.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계좌 도입도 삭제되었죠. 이제 TR ETF가 7월부로 폐지됩니다. 이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제외이고요. 앞으로 금리형 채권형도 어떻게 될지 제가 추적한 후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에 주식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식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고요. 27년 1월 1일까지 일단 과세가 유예됩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의 세공제 금액 동일이고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역시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25년도 건강보험료율 역시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7.09%죠.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점수에 부과되는 점수당 금액도 208원.4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내용만, 요점만 딱딱 뽑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정리를 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구매로 평생 업데이트되는 똑재전자책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2월 중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